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고 또 엔캐리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로 또 더러워지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최근 수급의 특징은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했다.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헤지 펀드라든가 기관 투자들이 주초에 물량을 좀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. 개인 투자들은 매도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수급의 변화도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한국 관련 지표는 엇갈렸는데 MSCI 한국 지수가 1% 빠졌고 야간 선물은 1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 반등,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. 그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바뀔 텐데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미증시는 뭐 올라가긴 했는데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쉽죠. 특히 이제 뒷부분에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이 경기 침체에 또 이슈 불거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애플과 알파벳이 하락했거든요. 뭐 엔비디아, 메타 이런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애플과 알파벳,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버핏의 매도 이후에 알려진 이후에 주가 복원이 쉽게 안 되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점이 지수 반등에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나스닥 100을 보면 중요한 자리에서 튕겨 올라갔다라는 점을 평가하는 쪽도 있거든요. 200일선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 선에서 어쨌든 튕겨 올라가서 바닥을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절대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최대한 멀찌감치 떨어지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이번 주 중반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지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걱정했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됐어요. 우선 일본 증시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발 금융위기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제 일본이 12% 빠지고 그 다음날 10% 올라가고 이제 급반등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또 엔달러 환율도 이거 140엔까지 빠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엔달러 환율도 또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엔캐리 자금이 이탈하는 속도가 좀 둔해졌다 또는 이탈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더 튕겨 올라간다라면 투자자들의 안도감은 더 생길 수도 있죠.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건 미국 경기 둔화 우려였는데 이 GDP 나우라는 게 있거든요. GDP 나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최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만큼 될 것 같아요라고 추정을 하는 데이터예요. 그런데 최근의 지표 뭐 예를 들어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더해서 봤더니 3분기 경제 전망이 기존에 2.5%로 생각을 했는데 2.9%로 상향해야겠다. 이렇게도 높여버렸어요. 그래서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었는데 GDP 나우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오히려 높여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게 침체 걱정이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오늘 증시가 플러스 내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투자들은 너무 안전자산에 자금이 쏠리는 거 아닌가? 이런 걱정을 했었죠. 그런데 금리가 오늘 제법 올라갔어요. 예, 제법 올라갔는데 사실 이번 주 금리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. 왜냐면 이번 주에 미국 국채 발행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오늘 새벽에 580억 달러 발행이 있었고 내일 새벽에 420억 달러, 그 다음에 또 30년물 250억 달러.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미국의 국채가 1250억 달러 발행이 되거든요. 그래서 국채 발행될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좀 증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딸리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 발행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죠. 근데 뭐 최근에 워낙 낙폭과대라서 저쪽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많이 빠진 상태니까 지금 주식 매수하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는 또 전망은 엇갈리는데 긍정론 쪽을 설명을 해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5% 정도의 조정은 뭐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다. 그래서 5% 이상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산다면 3개월 평균 6% 플러스 이제 상승률이 나왔다. 그러면서 연말까지 S&P 500 5,600포인트 전망을 유지한다. 그다음에 제프리스에서는 증시 급락은 늘 기회였다. 이렇게 보고 UBS에서는 7, 8월 조정은 되게 흔히 나오는 현상이었다. 뭐 2007년, 2010년, 2011년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
그렇게 하락하고 나면 그 하락이 발생된 이후에 빠르게 복원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면에 좀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고용만으로 침체를 걱정하는 건 과한 건 맞다.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.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, 단기로는. 이런 주장을 했고, 또 일부에서는 밸류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둔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10월까지 S&P 500 지수가 5,000포인트 정도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좀 우려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뭐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다, 좀 과도한 반응이었다라는 주장이 조금 더 많았어요. 그래서 좀 시장이 반등하는데 좀 심리가 좀 개선되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 또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, 우선 그 어제 이제 매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알고리즘 매매가 되게 세게 가동된 것 같다.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 폭락도 마찬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컴퓨터에서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좀 급락했던 것 같다. 그래서 사실 낙폭이 너무 컸잖아요. 낙폭이 저 정도로 커지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일제히 저렇게 동시에 매도했을 것 같지는 않고, 기계적인 어떤 매도가 시장의 낙폭을 키운 거 아닌가, 뭐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는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락시켜 놓고 미국의 기관 투자들, 뭐 헤지펀드들 이런 데서는 주초에 되게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. 주식을 개인 투자들은 팔고 헤지펀드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매수에 가담을 해서 물량을 받았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뭐 만약에 이런 게 맞다라면 이제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주초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더 이상 깨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,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정말 조금 뭐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. 다음에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오늘 4%, 이게 사실 6%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제가 새벽에 깼을 때 6% 올라가는 거 보고 있었는데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, 애플은 오늘도 빠졌습니다. 뭐 버핏이 지분 매도했다라는 점, 그 다음에 구글이 지금 반독점 소송에서 재판에서 지고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라면 애플이 이제 구글로부터 매년 한 200억 달러 정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검색을 그 구글을 검색으로 해놔서 거기에 따른 뭐 일종의 로열티 같은 걸 200억 달러 정도 받는 게 있는데, 그거를 못 받게 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전체 매출의 비중이 아예 뭐 큰 건 아니지만 또 미미한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애플, 알파벳 빠지고 뭐 그 외 종목군들 올라가긴 했는데, 어쨌든 지수 상승폭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자, 우리 증시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, 이틀 전 선물 매매, 외국인들 이틀 전 선물 매매 동향이거든요. 보시면 쭉 하고 막판에 주식을 사들이는, 급락할 때 주식을 쭉 사들이면서 이제 좀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어제는 또 반대였어요. 시장이 반등하니까 또 아침 이후에 또 쭉 하고 선물을 팔아버리면서 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 한 매도 여력이 별로 없는 상태이긴데, 어쨌든 한 만 계약? 한 1, 2만 계약 정도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저는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, 하여튼 단타 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단기 변동성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, 또 어저께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제 전체 순매도 금액하고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합하고 비슷했었잖아요. 근데 어제도 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는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집중.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에 대한 부담, 이런 것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대형 IT주, 뭐 일본의 어떤 IT주, TSMC 이쪽에 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다.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조심스러운 국면이구나,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근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은 그 상승 종목 수가 어저께 역대 1위. 그러니까 상승 종목 비율은 어제 한 97% 정도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상장사의 97%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, 어쨌든 상승 비율도 그렇고 어제 좋은 어떤 성과가 나왔잖아요. 근데 보통 뭐 탑 10 기록으로 볼 때 다음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. 그런데 1개월 후는 상승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. 그래서 좀, 그리고 저 하락, 그 상승 종목 수가 저렇게 많은 날이 비교적
폭락장에서 기술적 반등할 때 저렇게 상승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폭락을 겪은 뒤라 1개월 후에는 어쨌든 지수가 또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뭐 주가가 하락할 때 저점 매수가 계속 가동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특히 최근에 코스닥 수급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, 그러니까 8월 5일에 역대 순매수 규모 3위 기록했고, 어제 또 매수가 들어와서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도 이례적으로 코스닥 많이 매수하잖아요. 뭐 알테오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만 매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은 뭐 주가는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종목들별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른바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, 일명. 그러니까 줍줍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이 점도 좀 주목은 해야겠습니다. 자, 요약을 좀 해보면 그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되게 미미했거든요. 삼성전자가. 이 외국인들 선물 영향도 좀 있었을 거고. 근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TSMC가 급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제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괜히 폼 잡는다고 애플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아시아 증시에서 애플 공급 회사들이 좀 약하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있거든요. 그래서 버핏의 매도가 삼성전자 주가를 누르는 거다.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계약 갖고 한 만 계약 정도 가지고 외국인들이 단타 치면서 시장을 좀 휘둘고 있는데 종가까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나와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특히 선물 매수 쪽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, 그 다음에 코스닥 상승 종목수 탑 10 보면 다음 날은 특별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패턴은 없는데 1개월 후에 보면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. 한 70% 이상. 이제 이런 걸 본다라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출입하는 종목들은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급락을 이용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되게 많이 털렸잖아요. 반대매도 막 나오고 하면서 넘어가 버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마지막에 보여드린 차트를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오늘은 그냥 이걸로 일단 하고 오후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 8월에 좀 유난히 센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다. 원래 이제 10월에도 좀 악재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. 전통적으로. 근데 8월에 뭐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, 아시아 외환위기, 우리나라 외환위기 98년도에 있었습니다만은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제기가 됐었잖아요. 그리고 2010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,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, 또 위안화 평가 절하, 이번에 엔캐리 등등 뭐 8월에 뭐 워낙 길게 나열하고 보면 뭐든 하나 걸리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큰 이슈가 있었던 8월 돌이켜보면 다음 달까지 여파가 이어지는 거는 대체로 이제 그 금융위기 같은 거, 예,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는, 그러니까 유럽 재정위기는 저거 그때 곧바로 틀어막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신용등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외환위기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줬죠. 근데 이제 2달 이후에 보면 아시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8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2달 정도 넉넉하게 본다라면 좀 대부분 외환위기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면 이제 단계 그치더라. 뭐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매년 큰 조정은 일상이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한 게 있었고 또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션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엔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둔해질 것 같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이게 조금만 구독하기 더 해주시면 이번 주 중으로 4만 명 넘어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